캐나다가 한국 라면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국 라면 때문에 제 위에 구멍이 뚫렸어요. 지금 당장 200억 배상하라! 팔로워 300만 캐나다 틱톡 인플루언서가 선동을 시작하자 서구 언론은 열광했고 정치인들은 표를 위해 춤췄습니다. 동양에서 온 불량식품이 우리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SNS 조회수를 위한 거짓말이 진짜 국제 위기로 번진 믿기 힘든 사건. 서구의 우월감과 무지가 만든 21세기 최대의 국제 망신. 지금부터 그 어처구니없는 전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헬레나 맥퍼슨입니다. 캐나다 보건부 식품안전국 수석검사관이죠. 그날은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팀스 호튼스에서 산 더블더블 커피를 마시며 주말 동안 쌓인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죠. 그때 부하 직원 레이첼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헬레나 국장님, 지금 당장 이거 보셔야 해요. 캐나다가 난리 났어요. 레이첼이 내민 태블릿 화면에는 틱톡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젊은 여성. 한 손에는 링거 줄이 꽂혀 있었고 다른 손에는 놀랍게도 빨간색 라면 봉지가 들려 있었죠. 안녕 내 사랑하는 팔로워들. 나 자베리아야. 지금 토론토 종합병원 응급실이야. 믿기 힘들겠지만 이 한국 라면 때문에 내 위가 완전히 망가졌어. 카메라가 흔들리며 그녀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습니다. 분명 고통스러워 보이는 표정이었지만 눈빛에는 묘한 흥분이 서려 있었어요. 의사가 말하길 20대 위장이 아니래. 60대 노인 수준이라고. 이 정도 손상은 처음 본대. 그런데 다음 순간 그녀는 봉지에서 라면을 꺼내 먹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있잖아. 나 이거 너무 사랑해서 못 끊겠어. 완전 중독됐나 봐. 하지만 그녀가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1,500만 캐나다 달러는 더 사랑하지. 그래서 삼양식품에 소송 걸었어. 내 변호사가 말하길 100% 이긴대. 너희들도 피해봤으면 연락해. 같이 집단 소송하자. 영상은 순식간에 폭발했습니다. 불과 3시간 만에 조회수 500만, 좋아요 80만, 공유 30만 건. 댓글은 초당 수백 개씩 달리고 있었죠. 오마이갓 자베리아 괜찮아. 나도 어제 먹고 배 아팠는데. 이래서였구나. 한국 회사들 진짜 무책임하네. 우리 애들도 좋아하는데 당장 버려야겠어. 레이첼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벌써 CBC, CTV, 글로벌 뉴스에서 연락 왔어요. 정부 공식 입장을 요구하고 있어요. 저는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자베리아 와심, 온라인 닉네임 조브레이커 걸, 극단적인 먹방으로 유명한 인플루언서였죠. 턱이 부러질 정도로 딱딱한 사탕을 깨물어 먹는 영상으로 처음 유명해졌고 이후 온갖 극한 도전을 하며 팔로워를 늘려왔습니다. 국장님, 장관님이 찾으십니다.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서둘러 장관실로 향했죠. 보건부 장관 마이클 싱클레어는 이미 여러 고위 관료들과 회의 중이었습니다. TV 화면에는 뉴스 속보가 흐르고 있었어요. 긴급 속보 캐나다 인플루언서, 한국 라면 회사에 1,500만 달러 소송. 싱클레어 장관이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맥퍼슨 국장, 상황이 심각해. 총리실에서도 보고를 요구하고 있네. 국민들이 패닉 상태야. 홍보 담당관 마크 존슨이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트위터에서 샷불달금지 해시태그가 캐나다 실시간 트렌드 1위입니다. 10분 만에 5만 트윗이 올라왔어요. 정치권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무 담당 케이트가 보고했습니다. 보수당 로버트 밀러 의원이 방금 성명을 발표했어요. 캐나다 국민의 건강이 외국 기업의 이익보다 중요하다. 즉각적인 수입 금지를 검토해야 한다고요. 싱클레어 장관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맥퍼슨 국장, 당신이 이 사안을 전담하게 특별조사팀을 꾸려서 48시간 내에 1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알겠습니다, 장관님. 회의실을 나오며 저는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15년 전 대학원생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그때 제 룸메이트가 가짜 아시아 음식 때문에 죽을 뻔했었죠. 사무실로 돌아와 즉시 팀을 소집했습니다. 긴급 상황이다. 토론토 종합병원에 연락해서 자베리아 와심의 의료 기록을 확인해라. 그리고 삼양식품 캐나다 지사에도 연락해서 공식 입장을 들어봐. 1시간 후 첫 번째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국장님, 이상한 점이 있어요. 병원 측에서는 자베리아 와심이라는 이름으로 입원한 기록이 없대요. 뭐라고? 최근 일주일뿐 아니라 한 달 내 기록을 다 뒤져봤는데 없다고 합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 영상에서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하지만 아직 단정하기엔 이르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그때 삼양식품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맥퍼슨 국장님, 저희는 어떤 법적 통지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소송이 제기됐다는 것도 언론을 통해 처음 알았어요. 퍼즐이 맞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3시, 자베리아가 새로운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번엔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과 함께였죠. 여러분, 제 변호사 윌리엄 차우입니다. 우리는 삼양식품을 상대로 1,500만 달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싸움이 아닙니다. 캐나다 국민 모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성전입니다. 차우라는 남자가 서류 뭉치를 카메라에 보여줬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의료 기록, 제품 분석 보고서, 그리고 수십 명의 피해자 진술서까지. 하지만 화면을 정지시켜 자세히 보니 서류에는 법원 도장이 없었습니다. 사건 번호도 보이지 않았죠. 저녁 6시 뉴스는 이 사건으로 도배됐습니다. 오늘 저녁 톱뉴스입니다. 캐나다 유명 인플루언서가 한국 라면 회사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우리 식탁은 안전한가요? 앵커의 멘트가 끝나자 전문가 패널이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검증되지 않은 외국 식품에 무방비했습니다. 영양학 교수라는 사람이 열변을 토했죠. 특히 아시아 음식들은 MSG, 캡사이신 등 자극적인 성분이 과다합니다. 서구인의 체질에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아직 의학적 인과관계가 증명된 게 아닙니다. 성급한 일반화는 위험해요. 하지만 이미 여론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자베리아의 과거 영상들을 찾아봤습니다. 놀라운 발견을 했죠. 불과 한 달 전 영상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로 불닭 100일 챌린지 성공. 매일 한 봉지씩 100일 동안 먹었어. 봐. 나 완전 멀쩡하지? 이게 바로 조브레이커 거래처 위장이야. 댓글도 흥미로웠습니다. 언니 그만 먹어 걱정돼. 스폰서 받는 거 아니야. 진짜 매일 먹는 거 맞아? 거짓말 같은데. 그 후로도 그녀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불닭볶음면 먹방을 올렸습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위궤양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고? 새벽 2시,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던 중 전화가 울렸습니다. 국장님, 큰일 났어요. 정치권이 본격 개입하기 시작했어요. 내일 아침 긴급 의회 청문회가 소집됐습니다. 폭풍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몰랐죠. 이 모든 것이 훨씬 더 큰 음모의 일부라는 것을. 그리고 내일 청문회에서 15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될 사람이 있다는 것도요. 청문회 당일 새벽,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제 받은 참석자 명단에서 본 이름 때문이었죠. 삼양식품 북미 지사장 리혜원. 설마 그 혜원일까요? 15년 전, 저는 맥길 대학교 식품과학 박사과정 2년차였습니다. 몬트리올 다운타운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한국인 유학생 혜원과 룸메이트로 지내고 있었죠. 혜원은 경영학을 전공하는 밝고 활발한 학생이었어요. 매주 금요일마다 한국 음식을 만들어주곤 했죠. 김치찌개, 불고기, 잡채. 처음엔 낯설었지만 점점 그 맛에 빠져들었습니다. 그해 11월의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몬트리올에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죠. 헬레나, 오늘 차이나타운에 가자. 한국 라면 세일한대. 혜원이 신나게 외쳤습니다. 한국 라면을 차이나타운에서 판다고? 응. 거기 한국 식품 파는 중국 가게가 있거든. 가격도 한인마트보다 싸. 우리는 생로랑 거리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중국식 간판들 사이 동방식품이라는 가게가 있었어요. 주인은 중국인이었지만 한국 제품도 많이 진열되어 있었죠. 와, 여기 불닭볶음면도 있네. 한국에서 지금 대박인 라면이야. 혜원이 빨간 봉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불을 뿜는 달 캐릭터가 인상적이었죠. 얼마나 매워? 좀 많이 매워. 하지만 중독성 있어. 한번 도전해봐. 가게 주인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눌한 영어로 말했죠. 이거 아주 매워요. 한국 사람도 힘들어해요. 정말 사실 거예요? 네. 사겠어요. 우리는 각자 5봉지씩 샀습니다. 계산하면서 주인이 이상하게 웃더군요. 집에 돌아와서 혜원이 먼저 라면을 끓였습니다. 헬레나, 진짜 매우니까 우유 준비해둬. 아, 그리고 빵도.
빨간 양념이 면에 코팅되자 매콤한 냄새가 주방을 가득 채웠어요. 첫 젓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입안이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으악, 이게 음식이야, 무기야? 혜원이 깔깔 웃으며 우유를 건넸습니다. 천천히 먹어. 곧 익숙해질 거야. 그런데 제가 산라면을 끓였을 때 뭔가 달랐습니다. 매운 것을 넘어서 쓰고 화학약품 같은 맛이 났어요. 혜원, 내 라면 맛이 이상한데. 내 거랑 다른 것 같아. 혜원이 제 라면을 맛보더니 바로 뱉어냈습니다. 이거 맛이 정말 이상해. 포장지 좀 볼게. 우리는 두 포장지를 비교했습니다. 언뜻 비슷해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달랐어요. 제 것은 색이 더 진하고 한글 폰트도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제조사 로고도 약간 삐뚤어져 있었고요. 이거 가짜 같은데? 혜원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만 먹어. 버리자.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30분 후 혜원이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했어요.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손발이 저려왔습니다. 혜원아, 괜찮아? 얼굴이 새파래. 제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다고 혜원이 말했습니다. 다음 순간 그녀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죠. 구급차 안에서 혜원이 중얼거렸습니다. 헬레나, 미안해. 내가 그 가게 가자고 해서.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누가 알았겠어. 응급실에서 사흘을 보낸 혜원. 의사는 급성 화학물질 중독이라고 했어요. 최근 차이나타운에서 가짜 아시아 식품이 많이 돌고 있어요. 싸게 만들려고 공업용 캡사이신이나 불법 첨가물을 넣죠. 정말 위험해요. 퇴원 후 혜원은 계속 자책했습니다. 헬레나, 정말 미안해. 내가 너한테도 먹으라고 권했잖아. 괜찮아. 다행히 나는 조금만 먹었으니까. 하지만 그 사건 이후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혜원은 한국 음식 만들기를 그만뒀고 저는 아시아 음식 자체를 피하게 됐죠. 더 충격적인 건 나중에 안사실이었어요. 그 동방식품 주인이 경찰에 체포됐는데 중국에서 밀수입한 가짜 한국 라면을 팔고 있었던 겁니다. 제조 과정에서 공업용 캡사이신과 붉은 색소를 과다 사용했고 심지어 마취 성분까지 들어있었다고 하더군요. 졸업 후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습니다. 혜원은 한국으로 돌아갔고 저는 박사학위를 마친 후 캐나다 보건부에 들어갔죠.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건이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식품 안전, 특히 수입식품 검사에 특화된 전문가가 되기로 결심했거든요. 다시는 누구도 혜원이 겪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놓친 게 있었어요. 가짜가 문제였지. 진짜 한국 음식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 그런데 저는 그 둘을 구분하지 못했죠. 혜원의 고통을 보며 무의식적으로 모든 아시아 음식을 의심하게 된 거예요. 보건부에서 일하면서도 그 편견은 계속됐습니다. 아시아 식품, 특히 한국 식품 검사에 유독 엄격했어요. 동료들은 저를 아이언 레이디라고 불렀죠. 맥퍼스는 왜 그렇게 아시아 음식에 깐깐해? 개인적인 경험이 있대. 그래도 너무하는 거 아냐? 과학적 근거도 없이.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옳다고 믿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자베리아 사건을 마주하며 15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이번에도 누군가 고통받고 있다면 저는 그들을 보호해야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진실도 밝혀야 했죠. 새벽 5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국장님, 청문회 준비는 다 되셨죠? 그리고 삼양식품 측 참석자 확인했는데요. 레이첼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북미 지사장 리혜원 씨가 직접 출석한대요. 한국 본사에서도 임원들이 왔고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 혜원이었구나. 15년 만의 재회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줄이야. 청문회 당일 아침, 의회 건물 앞은 이미 시위대로 가득했습니다. 한쪽에는 우리 아이들을 지켜라를 외치는 학부모 단체가, 다른 쪽에는 음식의 자유를 보장하라를 외치는 청년들이 대치하고 있었죠. 더 복잡한 건 때마침 퀘벡주 보궐선거가 다음 달로 예정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각 정당은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청문회장에 들어서자 수백 명의 방청객과 수십 대의 카메라가 저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증인석 맞은편에는 낯익은 얼굴이 앉아 있었죠. 혜원이었습니다. 15년 만의 재회가 이런 식일 줄이야. 오랜만이야. 헬레나.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도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의사봉이 울리고 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위원장인 로버트 밀러 의원이 입을 열었죠. 오늘 우리는 캐나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을 다룹니다. 자베리아 와심 씨, 증언석에 서 주십시오. 자베리아가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연극적으로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 앉았죠. 의원님들, 저를 봐주세요. 건강했던 24살이 이렇게 됐어요. 매일 10가지 약을 먹어야 하고 죽만 먹을 수 있어요. 보수당 셀리 톰슨 의원이 동정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와심 씨, 현재 치료비는 얼마나 나오고 있습니까? 한 달에 $5,000예요. 보험도 안 돼요. 실험적 치료라서. 방청석에서 동정의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때 퀘벡당장 릭 트루도 의원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다음 달 퀘벡주 보궐선거 후보이기도 했죠. 이것은 연방 정부의 실패입니다. 퀘벡이 독자적인 식품 안전 기준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진보당 라이언 첸 의원이 반박했습니다. 잠깐, 의학적 증거도 없이 정치적 선동을 하시는 겁니까? 선동이라고. 시민이 고통받고 있는데. 의회가 시끄러워지자 밀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질서를 지켜주십시오. 맥퍼슨 국장님, 조사 결과를 말씀해 주시죠.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불달볶음면의 캡사이신 수치는 국제 기준 내에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캐나다 음식보다는 확실히 맵습니다. 그럼 위험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톰슨 의원이 추궁했습니다. 매운 것과 위험한 것은 다릅니다. 멕시코 할라피뇨, 인도 커리도 맵지만 그것들과 이건 다르죠. 보세요. 피해자가 여기 있잖아요. 이때 저는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의원님,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토론토 종합병원에 확인한 결과 자베리아 와심 씨의 입원 기록이 없습니다. 청문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자베리아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입원했었어요. 그럼 입원 기록을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회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발언 기회를 주실 수 있을까요? 밀러 위원장이 마지못해 허락했습니다. 삼양식품은 60년 역사의 기업입니다. 전 세계 100개국에 수출하며 모든 국제 안전 기준을 통과했습니다. 단 한 건의 이런 사례도 없었죠. 그녀가 서류를 들어 보였습니다. 더 중요한 건 와심 씨가 주장하는 $1,500만 소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어떤 법적 통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자베리아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제 변호사가 다 처리했어요. 그럼 사건 번호를 알려주시겠어요? 회원의 차분한 질문에 자베리아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때 보수당 대표 마크 윌리엄스가 기자회견장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현 정부의 무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우리가 집권하면 즉시 위험식품 수입을 재검토하겠습니다. 그의 발언은 즉시 뉴스 속보로 타전됐습니다. 반대편에서는 진보당 대표 사라 노박이 맞받아쳤습니다. 이것은 인종차별적 선동입니다. 과학적 근거 없는 마녀 사냥을 멈춰야 합니다. 퀘벡에서는 상황이 더 극단적이었습니다. 보궐선거를 앞둔 퀘벡 미래연합 후보 프랑수아 르장드르가 집회를 열었죠. 퀘벡의 순수한 식문화를 지켜야 합니다. 외국의 위험한 음식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겠습니다. 그의 지지율은 하루 만에 5% 올랐습니다. 한편 토론토에서는 한인 커뮤니티가 평화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나단 필립스 스퀘어에 3,000명이 모였죠. 진실을 요구합니다. 문화 다양성을 존중해주세요. 편견이 아닌 과학으로 판단하세요. 시위대 중 한 할머니가 CNN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손자가 학교에서 너희 나라 음식은 독약이라고 놀림받아요. 이게 캐나다입니까? 트위터에서는 양극화가 극심했습니다. 보수 진영 자국민 보호가 우선이다. 샵 불달금지 샵 캐나다 퍼스트. 진보 진영 인종차별 그만 샵 음식이 자유 샵 다 양성 존중. 전형 뉴스는 이 대립을 부추겼습니다. 캐나다가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요? 정치 평론가들이 나와 떠들어댔죠. 이것은 단순한 식품 논란이 아닙니다. 캐나다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날 밤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불달볶음면 수입 금지 찬성 52%, 반대 41%, 모름 7%. 정치권은 더욱 가열됐습니다. 선거를 코앞에 둔 정치인들에게 이것은 절호의 기회였죠. 그런데 자정 무렵 충격적인 뉴스가 떴습니다. 속보 자베리아 와심,
오늘도 인스타그램에 불달볶음면 먹는 영상 올려? 영상 속에서 자베리아는 멀쩡히 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건 오늘 아침 촬영한 거예요. 청문회 가기 전에. 중독이라 어쩔 수 없어요.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휠체어 타고 나타나더니 멀쩡하네. 사기 아냐. 뭔가 이상한데. 폭풍의 눈 속에서 진실은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청문회 다음 날 아침,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개입한 것이죠. 오전 8시, 주 캐나다 한국 대사 박진수가 외교부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캐나다 외교장관 멜라니 졸리에게 공식 항의 서한을 전달했죠. 대한민국 정부는 과학적 근거 없는 일방적 조치에 깊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1시간 후, 한국 외교부 대변인이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베리아 와심 씨의 주장은 의학적, 과학적 근거가 전무합니다. 이는 한국 식품 산업 전체에 대한 부당한 공격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다음 발언이었죠. 만약 캐나다가 불합리한 조치를 취한다면 한캐 FTA 재협상을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캐나다 경제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캐 FTA는 연간 80억 달러 규모의 무역을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오후 2시 긴급 강요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저도 급히 불려갔죠. 트리도 총리가 직접 주재했습니다. 상황이 통제불능이야. 한국이 FTA 카드까지 꺼냈어. 재무장관이 보고했습니다. 한국이 FTA를 중단하면 우리 농산물 수출이 연간 20억 달러 타격을 받습니다. 특히 퀘벡과 온타리오, 농민들이 직격탄을 맞죠. 국방장관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중요한 안보 파트너입니다. 북한 문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핵심이죠. 트리도 총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맥퍼슨 국장, 정말 이 라면이 위험한가? 총리님, 현재까지 조사 결과 위험하다는 과학적 증거는 없습니다. 그럼 왜 이런 소동이 일어난 거지? 자베리아 와심의 주장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언론과 정치권이 먼저 반응한 것 같습니다. 그때 비서실장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총리님,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K-팝 그룹들이 캐나다 투어를 전면 취소했습니다. 뭐라고? BTS, 블랙핑크, 스트레이키즈 모두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나라라며 취소했습니다. 문화부 장관이 황급히 덧붙였습니다. 티켓 판매액만 5천만 달러입니다. 환불 소송이 쏟아질 겁니다. 상황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 한국 삼양식품 본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서울 특파원들이 생중계했죠. 삼양 회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우리는 60년간 단 한 번도 식품 안전 사고를 낸 적이 없습니다. 이번 사태는 명백한 허위 주장입니다. 그는 충격적인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와심 씨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1,000만 달러를 투입해 국제조사단을 구성하겠습니다. 또한 캐나다 시장에서 완전 철수를 검토 중입니다. 신뢰할 수 없는 시장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캐나다 한인 사회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토론토, 밴쿠버, 몬트리올에서 동시다발 시위가 일어났죠. 인종차별 중단하라. 가짜 뉴스 추방. 자베리아는 사기꾼. 토론토 한인회장 김상우 씨가 기자들 앞에서 호소했습니다. 우리는 40년간 캐나다 사회에 기여해왔습니다. 그런데 거짓말 하나 때문에 범죄자 취급받고 있어요. 한국 네티즌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캐나다 관광청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이 악플로 도배됐죠. 인종차별 국가 캐나다. 니들이 메이플 시럽만 먹고 살아라. 불달도 못 먹는 약골들. 캐나다 기업들도 타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캐나다 구스, 룰루레몬, 팀호튼스 불매운동이 시작된 거죠. 캐나다 구스 반품 행렬, 룰루레몬 매장 앞 시위, 팀호튼스 한국 철수 위기. 주한 캐나다 대사 마이클 데나어가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민간의 문제입니다. 정부 간 갈등으로 확대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밤 10시 충격적인 뉴스가 또 터졌습니다. 한국 국회 캐나다 여행 자제 권고 결의안 통과. 삼성, LG, 현대차 캐나다 투자 계획 재검토. 다음 날 아침 캐나다 증시가 개장하자마자 한국 관련주들이 폭락했습니다. 한캐 무역 관련 기업주가 평균 15% 하락. 재계가 정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 상공회의소 회장이 성명을 발표했죠. 정부는 즉시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한 인플루언서의 거짓말 때문에
수십억 달러 피해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이 개입한 것이죠. 미국 폭스뉴스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유명 앵커 터커 칼슨이 특집 방송을 진행했죠. 오늘은 캐나다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을 다룹니다. 아시아 음식이 북미 젊은이들을 병들게 하고 있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방송은 자베리아와의 독점 인터뷰로 시작됐습니다. 미국 시청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것이 한국 라면이 만든 결과예요. 자베리아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수백만 명이 이 라면을 먹고 있어요. 그들도 위험해요. 칼슨이 격앙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식품 테러입니다. 중국 펜타닐 다음은 한국 라면입니까? 방송은 즉시 미국 전역에 퍼졌습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 음모론이 확산되기 시작했죠. 한국이 의도적으로 서구인을 공격하는 것 아니야? 매운 음식으로 위장한 화학 무기, 아시아의 은밀한 침략. 음모론 유튜버들이 가세했습니다. 불달볶음면 성분 분석 당신이 모르는 충격적 진실. 한국 정부와 삼양이 검은 커넥션. 인구 감소 프로젝트의 일환? 조회수는 순식간에 수백만을 돌파했습니다. 반대편에서는 팩트체커들이 나섰습니다. 스놉스닷컴이 긴급 팩트체크를 발표했죠. 거짓 자베리아 와심의 의료 기록 조작 정황 포착. 버즈피드 기자가 결정적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자베리아가 제시한 병원 서류, 포토샵 흔적 발견. 그러나 가짜뉴스는 진실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레딧에서는 전면전이 벌어졌습니다. r/ 캐나다, 우리나라가 국제적 웃음거리가 됐다. r/ 코리아, 인종차별, 국가 캐나다 불매하자. r/ 컨스피러시 빅푸드 기업들의 음모다. 틱톡에서는 새로운 챌린지가 시작됐습니다. 샵 불닭 트루스 챌린지 불닭을 먹으며 자베리아를 조롱하는 영상 샵 세이브 자베리아 자베리아를 지지하는 영상. 양쪽 모두 수천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CNN이 균형 잡힌 보도를 시도했습니다. 과학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불달볶음면. 정말 위험한가? 하버드 의대 교수가 인터뷰했죠. 캡사이신이 위궤양을 일으킨다는 주장은 의학적으로 근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론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인플루언서들도 가세했습니다. 미국 유명 먹방 유튜버 매트 스토니가 영상을 올렸죠. 불닭 100봉지 연속 먹기. 자베리아는 거짓말쟁이. 반대로 건강 인플루언서들은 경고했습니다. 아시아 음식에 숨겨진 위험성. MSG와 캡사이신. 조용한 살인자. 주류 언론도 혼란스러웠습니다. 뉴욕타임스 문화 충돌인가? 건강 위기인가? 워싱턴 포스트. 라면 하나가 촉발한 외교 전쟁. 월스트리트 저널 불닭 사태로 본 글로벌 식품 안전 거버넌스의 한계. 한국 언론들도 총력 대응했습니다. 서구의 뿌리 깊은 아시아 음식 혐오, K푸드 공격하는 서구, 기득권, 인종차별로 얼룩진 캐나다. 중국과 일본도 개입했습니다. 중국 환구15, 서구의 아시아 음식 탄압. 다음은 중국, 일본 아사히 신문 라면 종주국으로서 우려 표명? 유럽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BBC 캐나다 라면 전쟁 무엇이 진실인가? 르몽드 문화적 편견이 만든 국제 분쟁. 소셜미디어는 전쟁터가 됐습니다. 자베리아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이 격돌했죠. 진실을 밝혀라. 대거짓말쟁이 처벌하라. 봇과 트롤들도 개입했습니다.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 구분할 수 없었죠. 그런 와중에 익명의 해커 그룹이 폭로했습니다. 자베리아 와심의 은행 계좌에 미확인 입금 50만 달러. 입금자는 암호화되어 있었지만 시기가 의미심장했습니다. 바로 이 사태가 시작되기 일주일 전이었죠. 정보의 바다에서 진실은 점점 더 찾기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혼란 속에서 토론토 대학교가 나섰습니다. 캐나다 최고의 식품과학연구소가 독립적 검증을 시작한 거죠. 연구를 이끈 데이비드 왕 교수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는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세계적 권위자였죠. 맥퍼슨 국장님, 정치와 언론이 과학을 압도하고 있어요.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왕 교수팀은 일주일간 철저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실험실에서 그가 보여준 데이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불달볶음면의 캡사이신 함량은 4404 스코빌 단위입니다. 높긴 하지만 위험 수준과는 거리가 멀어요. 대학원생이 비교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참고로 할라피뇨는 8000 스코빌, 하바네로는 35만 스코빌입니다. 경찰 페퍼 스프레이는 200만 스코빌이고요. 그럼 왜 자베리아는 위궤양이 생겼다고 주장하죠? 왕 교수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의학팀과 협력해서 조사했는데 캡사이신이 위궤양을 직접 일으킨다는 증거는 없어요. 오히려 그가 논문을 보여줬습니다. 2019년 연구에 따르면 적당한 캡사이신은 오히려 위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자베리아의 주장은 완전히 거짓? 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만약 정말 위궤양이 있다면 다른 원인이겠죠. 과도한 음주, 스트레스, 헬리코박터균 감염 등. 연구팀은 더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시중에 중국산 짝퉁 불달볶음면이 유통되고 있어요.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가짜 제품 분석 결과를 보여줬죠. 공업용 캡사이신, 불법 색소, 심지어 마취 성분까지 검출됐어요. 이걸 먹으면 정말 위험합니다. 자베리아가 먹은 게 이런 가짜일 가능성은? 영상을 분석해봤는데 그녀가 보여준 제품은 모두 정품이었어요. 왕 교수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겁니다. 자베리아의 과거 영상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했어요.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지난 6개월간 그녀는 최소 200봉지 이상의 불달볶음면을 먹었어요. 그런데 3개월 전까지는 최고로 맛있다, 중독됐다고 극찬했죠. 갑자기 태도가 바뀐 시점이 있나요? 정확히 3주 전입니다. 팔로워 증가율이 정체되기 시작한 시점과 일치해요. 의대 교수 제니퍼 리가 의학적 소견을 발표했습니다. 자베리아가 공개한 의료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위궤양 진단서의 의사 서명이 조작됐어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의사입니다. 확실한가요? 온타리오주 의사 면허 데이터베이스를 전수조사했습니다. 그런 이름의 의사는 없어요. 연구팀은 보고서를 정리했습니다. 결론 불달볶음면은 안전하다. 자베리아의 주장은 의학적, 과학적 근거가 없다. 하지만 왕 교수는 걱정했습니다. 문제는 이 과학적 사실을 대중이 믿을까 하는 거예요. 이미 감정이 이성을 압도하고 있으니까. 토론토 대학 연구 결과가 발표된 다음 날 상황은 오히려 악화됐습니다. 양측 모두 자기들에게 유리한 부분만 인용했거든요. 자베리아 지지자들 연구에서도 캡사이신 수치가 높다고 인정했다. 반대편 과학이 자베리아의 거짓을 증명했다. 그러던 중 경제 전쟁이 본격화됐습니다. 토론토 코리아타운에서 시작된 불매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된 거죠. 극우 단체 트루 캐나디언이 주도했습니다. 한국 상품 불매. 우리 돈을 적에게 주지 말자. 한인 마트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갤러리아 슈퍼마켓 앞에서 만난 사장 박상철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매출이 60% 떨어졌어요. 단골 캐나다 손님들도 안 와요. 20년 장사 끝인가 봐요. 한국 식당들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예약 취소 90%, 인종차별 낙서 테러, 배달 기사들 배달 거부. 그러자 한국에서도 맞불이 시작됐습니다. 캐나다 제품 불매, 인종차별 국가에 돈 주지 말자. 서울 명동의 캐나다 구스 매장 앞 시위대가 모였습니다. 인종차별 브랜드 퇴출, 사과 없이는 용서 없다. 매장 직원이 울먹였습니다.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그냥 옷 파는 사람들인데. 룰루레몬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강남점 매출 80% 감소, 온라인몰 접속 차단 요구 쇄도. 팀 호튼스 한국 법인은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캐나다 정부와 무관합니다. 한국을 사랑하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불매운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양국 기업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에어 캐나다 인천 노선 예약률 70% 감소, 대한항공 토론토 노선 90% 취소, 현대자동차 캐나다 법인 딜러들 대량 계약 취소, 블랙베리 캐나다 IT 기업 삼성과의 협력 프로젝트 중단 위기. 경제 전문가들이 피해 규모를 추산했습니다. 양국 간 월 10억 달러 손실 예상. 이대로 가면 연간 100억 달러 피해. 증시도 요동쳤습니다. 한캐 무역 관련주 평균 20% 하락, 원달러 환율 급등. 재계가 나섰습니다. 캐나다 최대 연기금 CPPIB 회장이 호소했습니다. 정부는 즉시 이 사태를 해결하라. 노후 자금이 녹아내리고 있다. 한국 정경련 회장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양국 정부는 이성을 되찾아야 한다. 기업들이 죽어가고 있다. 그런데 이때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내부 고발자가 나타난 거죠. CBC 뉴스 스튜디오. 익명 처리된 한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자베리아 와심의 전 매니저 브라이언입니다.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왜 이제야 나오신 겁니까? 더 이상 거짓말에 동참할 수 없어서요.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브라이언의 폭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계획된 쇼였습니다. 자베리아는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팔로워 증가가 정체되자 자베리아는 극단적 방법을 찾았어요. 그때 미국 맥도날드 커피 소송 사례를 봤죠. 거액을 받았다는 브라이언이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주고받은 메시지예요. 화면에 카톡 대화가 나타났습니다. 자베리아 1,500만 달러면 평생 일 안 해도 돼. 브라이언 진짜 소송할 거야? 자베리아, 바보야. 실제로 안 해. 언론 플레이만 하면 회사가 알아서 합의금 줄 거야. 브라이언 위험하지 않을까? 자베리아, 한국 회사잖아. 조용히 처리하려 할 거야.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병원 영상은 어떻게 찍은 겁니까? 자베리아 사촌이 병원 간호사예요. 빈 병실에서 몰래 찍었죠. 링거도 가짜예요. 비타민 주사였어요. 의료 기록은요? 포토샵으로 만들었어요. 자베리아가 그래픽 디자인 전공이거든요. 더 충격적인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사실 자베리아는 지금도 매일 불닭볶음면을 먹어요. 진짜 좋아하거든요. 단지 돈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증거가 있습니까? 브라이언이 동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자베리아가 집에서 불닭볶음면을 먹으며 웃는 모습이었죠. 날짜는 바로 어제였습니다. 이 영상 찍으면서도 웃었어요. 바보들이 다 속았어라고. 방송이 끝나자마자 인터넷은 폭발했습니다. 자베리아는 사기꾼이다. 속은 우리가 바보다. 삼양에 사과해야 한다. 하지만 자베리아 지지자들은 반박했습니다. 브라이언이 해고당해서 앙심을 품은 거다. 삼양이 돈 주고 매수한 거 아니야? 자베리아도 즉각 반응했습니다. 인스타 라이브를 켰죠. 브라이언은 거짓말쟁이에요. 제가 해고했어요. 돈을 횡령해서. 하지만 그녀의 주장은 곧 무너졌습니다. 토론토 경찰이 발표했거든요. 브라이언 씨의 횡령 혐의 고소 기록은 없습니다. 더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토론토 종합병원이 공식 성명을 발표한 거죠. 자베리아 와심은 우리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습니다. 영상의 병실은 무단 침입으로 촬영됐습니다. 법적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온타리오 주 의사협회도 나섰습니다. 자베리아가 제시한 진단서의 의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료 문서 위조는 중범죄입니다. 이제 판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브라이언의 폭로 이후 기자들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죠. 글로브 앤 메일의 탐사보도팀이 특종을 터뜨렸습니다. 자베리아 계좌에 50만 달러 입금. 출처는 일본 라면 회사. 니신 푸드 캐나다 법인이 자베리아에게 거액을 송금했다는 증거가 나온 거죠. 니신 측은 즉각 부인했습니다. 컨설팅 비용이었습니다. 불법적인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부 문건이 유출됐습니다. 프로젝트 K한국라면 시장 점유율 탈환 작전. 문건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네거티브 마케팅, 건강 이슈 부각으로, 경쟁사 이미지 타격, 예상 효과 시장 점유율 20% 상승. 더 충격적인 건 정치권 연루 의혹이었습니다. 익명의 제보자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밀러 의원 보좌관이 자베리아와 여러 번 만났다.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죠. 밀러 의원의 수석 보좌관 제임스 화이트가 자베리아와 레스토랑에서 만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밀러 의원실은 해명했습니다. 단순한 민원 상담이었다. 하지만 녹음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화이트 의원님이 적극 지원할 겁니다. 선거에 도움이 되거든요. 자베리아, 보상은 확실하겠죠. 화이트, 걱정 마세요. 퀘벡 주정부 광고 모델로 써드릴게요. 정치 자금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신고, 내역에 이상한 점이 발견됐거든요. 니신 푸드 정치 헌금 급증. 밀러 의원 후원회에 10만 달러. 시기는 자베리아 사건 직전.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및 명예훼손 교사 혐의. 니신 푸드 캐나다 법인장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그의 자택에서 나온 서류가 결정적이었죠. 작전 성공 시 보너스 지급 계획. 정치인 로비 리스트. 언론 매수 계획. 자베리아의 변호사도 가짜였습니다. 윌리엄 차우는 변호사가 아니라 니신 푸드 마케팅 부장이었죠. 법조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변호사 사칭은 중죄다. 즉각 체포해야 한다. 이제 진실의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압력을 이기지 못한 자베리아가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기자회견을 열었죠. 이번엔 정말로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회견장이 술렁거렸습니다. 모든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자베리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진짜였죠. 팔로워가 줄어들자 저는 절박했어요. 인플루언서로서 생계가 달렸으니까요. 그때 니신 푸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라면을 공격하면 큰돈을 주겠다고. 처음엔 거절했어요. 하지만 50만 달러라는 금액에 저는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계속 고백했습니다. 병원 영상은 조작이었고 의료 기록도 가짜예요. 저는 완전히 건강합니다. 사실 저는 지금도 불닭볶음면을 좋아해요. 하루도 안 먹으면 먹고 싶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이제야 고백하는 겁니까? 더 이상 거짓말로 살 수 없어요. 제 팔로워들을 속인 것, 죄 없는 회사를 공격한 것, 두 나라를 싸우게 만든 것. 용서받을 수 없겠지만 사과하고 싶어요. 자베리아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보았습니다. 삼양식품 여러분,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한국 분들께도 사과드립니다. 캐나다 국민 여러분, 제가 거짓말로 혼란을 일으켜 죄송합니다. 특히 제 팔로워들, 여러분을 배신해서 정말 미안해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법적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회견이 끝난 후 자베리아는 경찰에 자진 출두했습니다. 혐의는 사기, 명예훼손, 위증, 공문서 위조 등이었죠. 여론은 복잡했습니다. 용기 있는 고백이다. 대 너무 늦었다. 그래도 진실을 말했다. 대 처벌받아 마땅하다. 다음 날 서울 삼양식품 본사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회장이 직접 나섰죠. 먼저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입니다. 그의 다음 말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우리는 자베리아 와심 씨를 고소하지 않겠습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왜 고소하지 않으십니까?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요. 회장이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충분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진실을 고백하는 데는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겁니다. 우리는 60년간 사랑과 정성을 모토로 해왔습니다. 그것은 용서와 포용을 포함합니다. 그는 더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캐나다에 1억 원의 장학금을 설립하겠습니다. 진실과 화해의 장학금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다문화 이해 교육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첫 수혜자는 자베리아 씨가 추천하는 학생이 되었으면 합니다. 회원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교훈을 줬습니다. 편견과 탐욕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진실과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캐나다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토론토에 R&D 센터를 설립하고 현지인 500명을 고용하겠습니다. 불닭볶음면 캐나다 에디션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메이플 시럽 맛이 나는 순한 버전이죠. 장내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회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음식은 사람을 연결합니다. 이번 사건이 오히려 캐나다와 한국을 더 가깝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참양에 대응해 전 세계가 감동했습니다. CNN 진정한 글로벌 리더십, BBC 용서의 품격, 뉴욕타임스 복수 대신 포용을 선택한 기업, 참양의 품격 있는 대응 이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북미 전역에서 불닭볶음면 열풍이 일어난 거죠. 품절, 품절, 또 품절. 토론토 월마트 매니저 존 스미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20년 일했는데 이런 건 처음이에요. 입고되자마자 동나요. 한 사람당 5개로 제한했는데도요. 샷불닭 챌린지가 진짜 문화 현상이 됐습니다. NHL 스타 코너 맥데이비드가 스탠리컵 우승 후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우승의 비결? 매일 아침 불닭볶음면이죠. 캐나다 정신이에요. 도전과 극복. NBA 토론토 랩터스는 불닭을 공식 간식으로 채택했습니다. 선수들이 요구했어요. 경기 전 먹으면 파이팅이 생긴다고. 할리우드도 가세했습니다. 톰 행크스가 토크쇼에서 불닭을 먹으며 말했죠. 자베리아 덕분에 이 맛있는 걸 알게 됐네요. 역설적이지만 감사해요. 유명 셰프들이 앞다퉈 불닭 레시피를 개발했습니다. 고든 램지 불닭 리조또. 이게 진짜 퓨전이다. 제이미 올리버 불닭 피자. 아이들도 좋아해. 월프강 퍽 불닭 스테이크. 미슐랭 메뉴 확정. 대학가에서는 불닭 파티가 유행했습니다. 하버드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불닭이 등장했죠. 하버드의 전통은 도전입니다. 불닭처럼 뜨겁게 도전하세요. 스포츠 바들이 메뉴를 바꿨습니다. 월요일은 불닭 데이. 불닭 먹고 풋볼 보기. 심지어 백악관 만찬에도 등장했습니다. 한미 우호의 상징. 불닭간 앞에
경제 효과도 엄청났습니다. 삼양 북미 매출 500% 증가, 시가총액 1조 원 상승, 불닭 이코노미 연 10억 달러 규모, 문화적 영향도 컸습니다. 옥스퍼드 사전이 불닭을 올해의 단어 후보로 선정했죠. 명사 도전과 극복의 상징, 형용사 매우 뜨거운, 강렬한, 대학에서 논문이 쏟아졌습니다. 불닭 현상의 사회학적 분석, 위기를 기회로 삼양 사례 연구, 음식 문화의 글로벌화. 가장 아이러니한 건 자베리아의 변화였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결국 저도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저는 오늘 2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카메라들이 저를 향했습니다. 첫째,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직합니다. 둘째, 15년 전 제 개인적 트라우마가 판단을 흐렸음을 인정합니다. 저는 몬트리올에서의 일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가짜 라면 때문에 생긴 트라우마로 진짜마저 의심했습니다. 과학자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었죠. 특히 회원, 아니, 리 지사장님께 사과드립니다. 15년 전 당신이 고통받는 걸 보고도 제대로 돕지 못했던 것, 그리고 그 후 거리를 뒀던 것, 정말 미안합니다. 회원이 방청석에서 일어났습니다. 헬레나, 우리 모두 실수해요. 중요한 건 깨닫고 바로잡는 거죠. 그녀가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다시 친구가 되어줄래? 저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울었습니다. 15년 만에 진정한 화해였죠. 트리도 총리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맥퍼슨 국장의 용기에 감사합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죠. 뜻밖에도 시민들의 반응은 따뜻했습니다. 정직한 고백 감동적이다. 우리도 편견을 반성해야, 2번째 기회를 줘야. 회원이 제안했습니다. 헬레나, 우리 R&D 센터에서 일하지 않을래? 너의 경험이 필요해.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평화로운 화해 분위기도 잠시 새로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극우 단체 화이트 캐나다가 테러를 예고한 거죠. 아시아 침략자들을 몰아내자 캐나다를 다시 백인의 나라로. 그들의 첫 번째 타깃은 한인 마트였습니다. 새벽 3시 토론토 갤러리아 마트에 화염병이 투척됐습니다. 다행히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큰 피해는 없었지만 충격은 컸죠. 벽에는 스프레이로 이런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불닭 이퀄 독약, 한국인 나가라. 한인 커뮤니티가 공포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백 명의 캐나다 시민들이 마트 앞에 모인 거죠. 우리가 지킨다. 인종차별 반대. 다양성이 캐나다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24시간 순찰을 시작했습니다. 은퇴한 경찰관 마이크 오브라이언이 말했습니다. 한인들은 우리 이웃이에요. 이웃이 공격받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죠. 대학생 사라 톰슨도 동참했습니다. 불닭 덕분에 한국 문화를 알게 됐어요. 이제 지킬 차례예요. 주민들이 김치와 불닭볶음면을 가져와 나눴습니다. 함께 먹으면서 지켜요. 샵 프로텍트 다이버시티 운동이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밴쿠버, 캘거리, 몬트리올. 각 도시에서 시민들이 아시아 상점을 보호했죠. 극우 단체가 계획한 대규모 집회도 무산됐습니다. 반대 시위대가 10배나 많이 모인 거예요. 사랑이 증오를 이긴다. 다양성이 우리의 힘. 경찰이 극우 단체 지도부를 체포했습니다. 증오 범죄 및 테러 예비 음모. 재판에서 그들은 중형을 선고받았죠. 가장 감동적인 건 자베리아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녀가 한인마트 앞에서 사과 집회를 연 거예요. 제 거짓말이 이런 증오를 부추겼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녀는 100일간 한인마트에서 봉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캐나다는 하나가 됐습니다. 다양성을 지키는 것이 캐나다를 지키는 것. 트리도 총리가 특별 연설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었습니다. 캐나다가 진정 다양성을 포용하는지 돌아보게 했죠. 그는 획기적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다문화 이해 교육을 초중고 필수 과목으로 지정합니다. 세계 음식문화센터를 토론토에 설립합니다. 문화 다양성 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정치권도 변했습니다. 윌러 의원이 공개 사과했습니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편견을 부추긴 것을 반성합니다. 그는 의원직을 사퇴하고 다문화 센터에서 봉사하기로 했죠. 경제계의 변화도 컸습니다. 아시아 기업 투자 러시, 토론토, 북미 아시아 비즈니스 허브로 다문화 스타트업 붐. 삼양이 약속대로 R&D 센터를 열었습니다. 개소식에는 트리도 총리도 참석했죠.
이곳이 화해와 협력의 상징이 되길 바랍니다. 센터에서 개발한 첫 제품이 화제였습니다. 메이플 불닭 캐나다 한정판. 메이플 시럽의 단맛과 불닭의 매운맛이 조화를 이룬 제품이었죠. 출시 첫날 10만 개가 팔렸습니다. 캐나다와 한국의 맛있는 만남. 교육 현장도 바뀌었습니다. 토론토 대학이 글로벌 식품 문화학과를 신설했죠. 초대 학과장은 데이비드 왕 교수였습니다. 음식을 통해 세계를 이해하는 학문입니다. 청년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실리콘밸리로 떠났던 제시카 리도 돌아왔죠. 캐나다가 정말 변했어요. 이제 여기가 기회의 땅이에요. 그녀는 컬처테크 스타트업을 창업했습니다. 문화 다양성을 기술로 연결하는 플랫폼이에요. 사건이 일어난 지 몇 달이 지난 지금, 캐나다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토론토는 글로벌 푸드 허브로 성장하고 있죠. 세계 음식 축제 준비 중, 미슐랭 가이드 관심 표명, 음식 관광 급성장. 자베리아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그녀는 진실의 힘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가짜뉴스와 싸우고 있죠. 진실은 때로 아프지만 거짓보다 낫습니다. 구독자들이 그녀를 응원합니다. 저는 삼양 R&D 센터에서 문화 다양성 디렉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혜원과 불달볶음면을 먹으며 15년 전을 추억하죠. 그때 그 가짜 라면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났을까? 캐나다는 이제 진정한 다문화 국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나라가 되어가는 거죠. 최근 열린 불달 사태 기념 토론회에서 트리도 총리가 말했습니다. 한 그릇의 라면이 우리를 시험했습니다.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갈등을 화합으로 만들어가고 있죠. 삼양 회장도 영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음식은 벽을 허물고 마음을 연결합니다. 캐나다와 한국의 우정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아이들에게서 보입니다. 초등학교 급식에 불달볶음면이 나오는 날, 아이들이 환호하죠. 오늘은 불달기다. 세계 음식 중 최고야. 한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다양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이게 미래예요. 이 사건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 모두가 교훈을 얻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캐나다 불달 소송 사태의 전말 어떠셨나요? 한 인플루언서의 거짓말이 두 나라를 뒤흔들었지만 결국 진실이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죠. 편견은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합니다. 하지만 용기 있는 고백과 진정한 용서가 만날 때 우리는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이제 더 강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양성을 두려워하지 않고 포용하는 나라로 성장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 알게 모르게 가진 편견은 없으신가요? 새로운 것, 다른 것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 이야기가 작은 깨달음이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주세요. 진실의 힘과 문화 다양성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